그때 저한테 새끼 달라고 보냈을 때 이렇게 어린애 하나 있다고 동네 후배 아들인데 그래, 걔 아니야. 아니 자꾸 헛소리를 하니까 뭐라고 해? 아니요 그 노랭이를 지가 뭐 봤다고 그러는데 고기는 뭐, 봐, 아 근데 노랭이는. 아까 계산해 보니까 구경도 못한,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아,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네가 노랭이도 보지도 않아 놓고 그래. 보지도 못한 놈이 왜 노랭이를 아는 척 떠들고 다니냐. 그러니까 박 사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노랭이에 대해서 어, 잘 모르는 애들이 노랭이 그래. 갖고 이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데 어, 어, 너도 지금 왜 사이트에다 대고 네가 무슨 노랭이를 아는 것처럼 어. 한 번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그 노랭이 딸 은지 있지 않습니까? 따로 하고 해서 노랭이하고서 나온 은지 그것도 나이가 많아서 지가 기호남씨한테 가서 그 개를 봤다는 거예요. 근데 내가 상필한테 은지를 사준 게 몇 년인데 그래. 아니 은지가 노랭이보다 먼저 죽었어요. 그래, 그러니까, 그거 개판 새끼들, 그거 하던 짓거리요. 박 사장님이 아주 펄쩍 뛰시네요. 네 그렇죠.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? 그런데 또 이 녹취록이 공개되면 예. 이 비군이 전화해서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변명하지 않을까요? 뭐 또 그렇게 당연히 또 뭐 예상되는 바입니다. 네. 그런데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박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노랭이를 봤다고 하는데 네. 맞습니까? 라고 제가 물어봤겠습니까? 그잖아요. 그렇죠. 오늘 같은 일이 있을 걸 제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그런 얘기를 질문을 했겠어요. 네. 그거는 뭐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친구가 한 확실한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예. 노랭이 견주셨던 박인호 사장님은 우리 아버지 친구셨는데 그래서 멧돼지 사냥도 몇 번 따라다니곤 했다. 이 부분은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박사장에게 물어봤던 그 녹취 내용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때 걔 아버지하고 왔을 때 한 번 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그렇지. 우리 집 한 번 갔다 갔지. 아까 이놈이 글을 써놨는데 자기 아버지가 박인호 사장님하고 친구였다고. 그 싸가지 아니요. 예비도 노랭이를 본 일이 없고, 예. 그 노랭이란 얘기는 이제 그 누구야? 내 친구가 이제 걔를 선배야. 예. 그러니까 이제 걔가 노랭이 하니까 예. 이제 노랭이가 무서운 개라고 하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, 그 남자들. 그리고 박 사장님을 따라서 멧돼 사냥을 따라다녔대요. 몇 번. 한 번 그 임실 가실 때, 예. 그때 한 번 갔어. 백구 한 마리 강아지 갖고 왔었잖아. 예. 내 돼지차 예. 갈 때 그때 가져온 거야. 거기까지 임실까지 왔다가 거기서 그래.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강아지 가지러 간 겸 임실에 박사님이 개차로 태우고 와서 그렇지. 산에 한번 잠깐 따라갔다가 그 다음에 남원으로 보낸 거네요. 강아지 가지고 올라가라 하고. 그렇지. 근데 그걸 가지고 멧돼지 사장님을 박사님을 여러 차례 따라다니고 아버지가 박사님하고 친구여가지고 어쩌고 이렇게 써놨어요 글을. 그 싸가지. 들어보니 박 사장님이 화가 많이 나셨는데요. 네, 화가 많이 나셨죠. 특히 이제 그렇게 박사님을 잘 아는 것처럼 또 네. 사냥을 몇 번 따라갔다고 했으면 최소한 자기 아버지가 박사님이 동네 후배인 걸 모른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일단 거기서 첫 번째 거짓말이 확실한 거짓말이 나오고요. 예. 그리고 박사님이 녹취에서도 언급하셨지만 딱 한 번 왔었다. 그리고 그때가 우리 집에 백구를 한 마리 강아지를 저한테 예. 공짜로 받아갈 때 박사장님의 부탁으로 인해서 공짜로 받아갔을 때 그때 멧돼지개를 실은 차에 동행을 해서 태우고 임시까지 왔고 예. 산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한 번 따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? 예. 이 부분이 근본적인 거짓말인 거예요. 사냥을 목적으로 따라간 것과 강아지를 받으러 오기 위해서 한 번 호기심에 따라간 거를 멧돼지 사냥을 몇 번을 따라갔다고 글을 써놨어요. 이게 바로 근본적인 거짓말로 시작된 얘기인 겁니다. 예.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이 친구가 또 따로 쓴 글에 보면 예. 이런 글도 있습니다.
박 사장님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박 사장님이 멧돼지 사냥 유해조수 수렵을 했다고 써놨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뭘 모르고 거짓말을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. 그렇죠. 박 사장님이 사셨던 건 답심리예요. 서울 도심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유해조수 수렵을 합니까? 그렇죠. 그리고 그 당시에 90년대 말 2000년도 뭐 정확한 연도는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경에 우리나라 사례는 짐승들이 굉장히 부족 현상이 있던 시대예요.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해조수가 없었습니다. 유해조수 수렵군들이 없었어요. 그 당시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짐승이 멸종될까봐 전국을 한 번씩 바꿔가면서 강원도, 뭐 충청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걸 일명 수납협장이라고 합니다. 겨울마다 그 4개월이라는 시간을 두고 수납협장으로 해서 허가를 내줬어요. 그곳에서만 사냥을 할 수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. 그래서 박 사장님이 그 당시에 그 해가 전라북도가 허가가 난 지역이었기 때문에 임실에서 수렵을 했던 거예요. 그런데 뭐 유해조수로 사냥을 다녔다. 이거 말도 안 돼. 그거는 몇 년 후에 유해조수가 짐승이 많이 날아나고 농가에 피해를 주다 보니까 그 지역 수렵가들에게 허가를 내준 거예요. 말 그대로 유해조수의 뜻이 뭡니까? 피해를 주는 짐승들 잡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근데 답심리에서 무슨 유해조수 허가를 받아요? 그죠? 도심 한복판에서. 왜 서울의 거의 중심부나 다름없는 곳에서 어떻게 유해조수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, 얘가 왔던 그 시대에는 유해조수 사냥꾼들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다니까요. 이렇게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앞에 말했던 박 사장님의 자신의 아버지 친구였다. 또 뭐 몇 번의 멧돼지 사냥을 따라가 다녔다. 그분이 유해조수 사냥을 하셨던 분이다. 이렇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애가.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인 겁니다. 그렇네요. 확실히 거짓말 같네요. 그리고 또 하나 명백한 거짓말인 거, 저와 관련된 겁니다. 그거에 대해서 글을 한번 보시죠. 남원에 가서 2박 3일간 머물렀는데 그 3일간 전주 정읍을 돌며 주변 진돗개들도 보고 사냥도 다녔다. 제가 좀 각색을 했지만 이 내용의 글입니다. 그거 보시니까 어떠세요?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예. 강아지 죽어서 바로 올려보내셨다 그러지 않으셨어요? 예, 맞습니다.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B라는 친구가 어렸을 때 저한테 강아지를 받으러 왔을 때 그때 제가 사냥을 갔다 왔고 전화가 와서 터미널로 제가 태우러 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제 제가 데리고 올라와서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제가 한쪽 편에 눕혀놓은 고라니를 본 거예요. 그걸 보고 애가 막 흥분을 하더라고요. 자기는 이런 걸 처음 봤다고. 처음 봤겠죠. 서울 근처에서 그 어린 나이에 또 뭐 고라니나 노루 잡은 개들을 또 그 모습을 언제 봤겠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이게 네가 가져갈 강아지의 어미가 잡은 거다, 오늘 아침에 잡은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주고, 이 친구가 개들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. 우리 개들 사진을 막 찍었습니다. 그리고 또 고라니를 앞에 두고 황구암캐가 찍은 사진이 있을 거예요. 그게 그 당시 찍은 사진이고요. 그리고 제가 점심때가 돼서 밥을 먹였고, 또 박사님이 또 이렇게 강아지를 저한테 하나 줬으면 하고 부탁했을 때 그 사연을 제가 들었으니까 진돗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고 궁금한 거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해줬습니다. 그리고 시간이 돼서 제가 박스에다가 개를 넣어서 터미널까지 데리고 가서 표를 끊어서 태워서 올려 보내준 게 답니다. 아니 제가 이 어린 친구, 그래요, 그 친구 주장 말대로, B라는 친구의 주장 말대로 하면 13살 때 왔어요. 중학교 1학년짜리하고 무슨 개구경을 다니고. 그렇죠. 거기에 보면 2박 3일, 2박 3일 동안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우리 집에 제가 어린 애를 데리고 내가 2박 3일 동안 데리고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, 그 어린 친구를 뭘 안다고 그 친구한테 가서 진돗개를 개구경을 같이 다니고 또 무슨 사냥을 같이 다니고. 아,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? 그렇죠.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. 글쎄요, 나 이 친구의 이 정신세계를 제가 이해가 안 돼요. 그러니까 이 부분도 명확히 글대로라면 명확히 거짓말입니다. 그러면 왜 이런 걸 거짓말을 할까요?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13살 때부터, 자기가 13살이라고 했으니까
13살 때부터 이렇게 지방까지 가서 좋다는 게 강아지 새끼를 받아오고 거기에 가서 그 사람하고 2박 3일 동안 개 구경을 다니고 사냥도 따라다니고 말 그대로 그 나이 때 나는 그렇게 진돗개로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라는 과시욕이죠. 네. 제가 알기로 그 이후로도 이 친구들은 이 B라는 친구와 이 친구들은 이 서울 경기도에서 벗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. 예. 여기에 있는 협회와 여기에 있는 객군들 사이에서 그냥 귀동냥하고 지네끼리 모여서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사실들이 얘기하면 들려줄 게 없잖아요. 그렇죠. 말 그대로 과시입니다. 내가 이때부터 진돗개를 했고 이렇게 활동을 했고 열심히 했다. 그래서 나는 당신들이 못 봤던 개들을 나는 본 사람이다. 한마디로 자기 포장이고 자기 스펙 따지기고 자기 과시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의 근본 원인이 아닌가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, 제가 봐도 자기가 좀 돋보이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. 그래요. 돋보이고 무슨 김건희입니까? 돋보이고 싶게. 그렇죠. 참 한심하죠. 그리고 이 B라는 친구가 네. 어떤 카페에 20년 동안 자기가 촬영하고 모은 네. 사진을 공개한다면서 올렸는데 예. 노랭이 사진을 올렸거든요. 예, 예. 혹시 이게 이 친구가 찍은 사진이 맞긴 맞나요? 저도 이 사진을 봤습니다. 이 사진 맞죠? 예. 이 사진이 노랭이 사진은 맞고 그리고 확실한 건 이 지금 이 옥상 아닙니까 배경이? 예, 예. 이게 박인호 씨가 노랭이를 데리고 있을 때 사진입니다. 그때 찍은 사진이고요.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찍은 또 다른 사진을 제가 박사님한테 직접 받아서 제가 원판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어요. 예. 그리고 지금 이 B라는 친구가 자기 말대로 13살 때 예. 아버지하고 같이 가서 박사님이 봤던 시대 그 집이 아니에요. 그 사장님이 전에 살던 옥상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이 친구가 찍었다는 건 일단 말이 안 되고 저도 이 사진을 보면서 보니까 뭐 자기가 굳이 찍었다는 말은 안 하고 또 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. 예. 하여튼 친구가 찍지 않았다는 건 명확하고요. 이건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사진 보면서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우리가 진돗개 사진을 공유를 한다는 거 인터넷에 예.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. 또 좋은 개든 나쁜 개든 많은 사람들이 옛 사진들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배울 것도 있고 그렇죠.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권장해도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런데 분명히 촬영자가 딴 사람이고 또 그 당시 견주는 박 사장님이었고 최종 소유자는 저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왜 거기다가 자기 이니셜을 표시를 하냐 이 말이에요. 아. 사진 가운데다가. 혹시 그거 퍼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? 아니 그런 것 같진 않아요. 예. 아무리 퍼가기 금지를 인터넷상에서 막아놔도 요새 네. 다 퍼가는 거 저보다 젊은 친구들이니까 더 잘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인터넷에 공개했다라는 것은 이것을 감안하고 한 거예요. 그러면 그것은 이 사진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알리고자 한 거로 저는 보이거든요. 이거 제 생각입니다만은. 그러니까 박인호 씨 집에 있었을 때 이 노랭이를 촬영한 이 사람이 예. 뭐 하단 밑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운데다가 자기 이니셜을 넣었다 그러면 그거는 인정하겠어요. 예. 그 사람이 촬영을 했으니까. 그러니까. 그리고 최종 소유주인 저도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죠. 근데 쥐가 이 사진에 대해서 또 우리 그 사진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노랭이에 대해서 어떠한 자기의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? 그런데 쥐가 뭐라고? 왜 이 이니셜을 넣고 지랄하냐 이 말이에요.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. 왜 이랬을까? 그리고 사진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. 예전에 이 비군하고 사장님하고 예, 예. 사진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면서요. 네, 그렇죠. 이게 참 개인적인 일입니다. 그런데 이게 또 사장님이 물어보셨고, 예. 이 B라는 애가 또 한 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지만, 우리 강아지를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. 예. 그 애미가 또 고라니를 잡아놓은 거 보고,
갔다고 했지 않습니까? 그 암캐 얘기입니다. 제가 2002년경에 서울로 올라와서 우리 이제 그 백구 암놈이 우리 형님 손에서 컸습니다. 우리 개들이. 근데 이 백구 암캐가 어떤 개였냐면 뭐 말 그대로 후계 3대 손입니다. 그리고 뭐 언젠가 이 개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할 날이 오겠지만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에 이상 갈 정도로 영민하고 아주 강하고 수렵 능력 좋고 하여튼 그 대단한 개입니다. 근데 특히나 제가 수캐로는 우리 노랭이를 제일 아꼈다면 암캐로는 이놈을 제일 아꼈던 개 중에 한 마리예요. 그런데 이놈이 이제 제가 그때 한 8년여가 흘러서 이놈이 죽었다는 형 전화를 받고 나니까 우리 노랭이는 제 손으로 보내줬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근데 이놈은 한 주인만 섬기는 놈이에요. 그러니까 저 아니고는 아무도 만지지 못합니다.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제가 남의 개 사진들은 자료 삼아서 굉장히 많이 찍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뭐 제 개 사진을 잘 안 찍는 성격이라 마땅히 우리 백구에 대해 암캐에 대해서 찍어놓은 사진이 없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얘 이 B라는 애가 그때 어렸을 때 강아지를 가지고 오면서 우리 집에서 사진 찍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전화번호도 모르고 해서 제 후배한테 연락을 해서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제가 이제 그 사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. 네가 옛날에 우리 집 왔을 때 사진을 많이 찍었지 않냐? 우리 백구 너한테 좀 강아지 어미 그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냐? 그랬더니 잘 나온 게 한 3-4장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형이 이래 해서 백구가 죽고 나니까 이놈이 자꾸 눈에 밟힌다. 그러니까 그 사진 있으면 좀 카피본을 핸드폰으로 보내줄래? 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뭐 그럼 제가 찾아서 바로 보내드릴게요.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. 근데 하루 이틀 3일 4일 한 일주일이 넘도록 사진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거 혹시 바빠서 잊어먹었나 싶어서 제가 전화를 또 했습니다. 그랬더니 안 받더라고요. 그래서 또 그러면 이제 전화를 했으니까 전화 온 거 알면 전화를 주겠죠. 하루 이틀 기다렸는데 또 안 와요. 그래서 제가 그 뒤로 하루 이틀 간격으로 전화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. 근데 제 전화를 씹더라고요.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라도 늦게라도 답장이 오지도 않았고요.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. 사진쯤은 보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또 그리고 시간이 몇 개월이 흘러서 제가 우연히 박 사장님하고 이제 간간히 이렇게 뵙는 사이다 보니까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.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. 그랬더니 박 사장님이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이 은혜도 모르는 새끼. 그러면서 박 사장님이 되려 내가 이런 싸가지 없는 놈한테 이 귀한 강아지를 주라고 했던 내가 괜히 미안해진다 라고 대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. 이게 공짜로 강아지를 내가 줬다고 해서 사진을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. 어린애가 진돗개에 빠져 있으니까 박 사장님이 나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흔쾌히 강아지를 한 마리 줬듯이 그게 또 인연이라면 인연인 것인데 다른 게도 아니고 그거 어미 사진, 그 강아지 어미 사진을 내가 이러한 사연에 의해서 자꾸 눈에 밟힌다라고 얘기까지 하면서 사진을 부탁을 했더니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 있잖아요.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다고. 딱 그 얘기하고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뭐 이 비란 애가 저를 뭐 옛날에 뭐 형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는 그날 이후로 얘를 동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. 이렇게 오늘 그 B라는 사람의 거짓말로 이어온 진돗개 이야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이것으로 일단락 짓기로 하고요. 제가 솔직히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얘기는 미리 좀 살짝 예고를 드리면 이 친구가 제가 진돗개를 잠시 떠나 있던 사이에 우리 진돗개사에서 또 진돗개로서 있어서는 안 될 만행과 같은 일을 제가 직접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팬들도 많이 기대하겠는데.